아니 조사님 아니셔요? 웬일이시요? 여기 어떤 일이시대요? 봄나물 구경하러 나왔지요. 사전적으로 풀이나 나뭇잎 가운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조리한 것, 이런 사전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대개 나물이라는 게 사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요 시기부터 한 5월 말, 흔히 그냥 봄나물이라고 하지만 대개 나물이 봄나물이고, 가을에 조금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게 봄에 나면 봄나물이 되는 거여서 굳이 뭐 계절을 나누지 않아도 나물 그러면 대개는 봄. 두릅은 아주 봄나물의 대표적인 나물인데, 한자로는 목두채라 그래요. 목두채. 나무 목자 머리 두자 나물채자 써서 목두채라고 하는 거는 나무 줄기 끝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나무에서 나오는 목분류 나물 중에는 비교적 일찍 나오는 종류입니다. 요건 참두릅이라고 써 있고, 요건 노지두릅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땅두릅이야. 땅두릅. 근데 이름이 둘 다 두릅이지만 다른 식물입니다. 아, 다른 식물이에요? 네, 이건 다른 식물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땅두릅의 원래 이름은 두릅이 아니고 독활이야. 독활. 응? 독활. 독활. 네, 독활이라고 한약재로도 쓰는 건데, 이거는 나무야. 아, 얘는 나무고. 이거는 2, 3년생 풀이야. 아, 얘는 풀이에요? 예. 모양새가 근데 너무 비슷하네요. 이걸 아까 내가 목두채라고 그랬는데, 나무줄기 끝에서 나와서 목두채잖아요. 이건 땅에서 나와요. 이 땅의 뿌리에서 바로 나오는 거라고. 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이파리 생긴 게 비슷해. 이파리가. 그래서 편의상 이거 이름을 땅두릅이라고 한 거예요. 아, 이거는 땅 속에서 이렇게 흙을 뚫고 나와요. 흙을 뚫고 나온다고. 그 뿌리를 캐가지고 말렸다가 한약재로 쓰는데, 한약재로서 이름이 독활이에요. 독활. 1년생 인삼인데 이게 나물로 왜 나오냐면, 촘촘하게 심어서 1년을 키운 다음에 그걸 캐가지고 좋은 뿌리는 널찍널찍하게 간격을 맞춰서 인삼포에 심고, 거기서 탈락된 건 나물로 먹어요. 초고추장 이렇게 묻혀서 먹으면 좋은 반찬이 됩니다. 내 고향이 금산이라 어려서 저거 반찬을 많이 먹었어요. 돌미나리요. 돌미나리, 야생이라는 뜻이에요. 돌은. 이건 이제 방풍, 갯기름나물이라고도 하고, 허균의 도문대작에 보면 맨 먼저 나오는 게 방풍죽이 나와요. 이게 풍을 막아준다 그래서 방풍이거든. 막을 방자, 바람풍자에서 흔히 얘기하는 풍이라는 거는 뇌졸중. 이건 세발나물. 네, 이게 저 염생식물이에요. 그 염전하다가 안 하는데 뻘 이런 데서 자라는 식물인데, 약간 그 짠기가 있어요. 세발낙지처럼 이 줄기가 가늘어서 세발나물이라고 한다고 통설로 돼 있어요. 요 냉이, 이런 냉이가 겨울 동안에 뿌리를 아주 잘 키우는 냉이죠. 뿌리가 굵고 실하잖아. 아, 쑥은 나온 지 오래됐어요. 쑥은 실은 겨울에도 양지 바른 그 사면에는 쑥이 자라. 도다리 쑥국이 유행하면서 쑥도 재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재배한 쑥하고 자연 쑥의 차이는 뭘 보면 하냐면, 이 줄기가 굵은 게 자연산이에요. 연약해 보이는 거는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쑥입니다. 근데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쑥은 향이 없어요. 우리나라 산에 취나물이 많아요. 참치, 떡치, 미역치, 곰치, 이게 취나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취나물 중에 제일 고급 취나물이에요, 이 곰치가. 왜 그런 건가요? 사실은 이거는 재배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참치나 이런 건 산에 많은데 곰치는 드물어요. 곰치, 병풍치, 이 우산치 이런 거는 굉장히 드물다고. 희귀하니까 비싼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시골 노인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하냐면, 곰이 월동을 하잖아요. 겨울잠 자잖아. 겨울잠 들어가기 전에 먹은 그 뱃속에 있던 음식물을 소화시키면서 배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숙변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 겨울잠에서 깨어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뜯어먹는 나물이 이 나물이라는 거예요.
숙변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변비나 이런 거에 좋다는, 영양학적으로 얘기하면 섬유질이 많다는 뜻이 아닌가. 곰은 잡식성이니까 이걸 뜯어먹고 숙변을 빼낸다는 얘기를 시골 할아버지들이 해요. 이 명이 흔히 이게 뭐 고깃집에 가면 그 초간장에 절인 장아찌 종류로 많이 나오는데 명이라고 흔히 부르지만 원래 이름은 산 마늘입니다. 산에 나는 마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 나오는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는 그때 먹은 마늘은 이 마늘이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재배하는 마늘은 그 당시 한반도에 있지 않았던 종류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마늘은 이 마늘이었을 것이다 하는 해석이 있어요. 고고학적으로나 뭐 규명된 건 없지만 그런 해석들을 하는데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죠. 근데 이 나물이 왜 명이나물이라는 이름을 얻었냐면 조선시대 내내 울릉도에는 공도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살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왜구들이 하도 와가지고 약탈을 하고 괴롭히니까 위험하니까 살지 않는 정책을 하고 조정에서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해서 현장을 살펴보기만 하고 그러다가 1890년대에 왜구들이 너무 들어와서 향나무를 남획해가고 거기 사는 그 물범을 많이 잡아가고 심지어 왜구들이 거기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고 그러는 걸 보고 안 되겠다. 거기 가서 땅을 일구면 다 너희들 거다. 라는 조건으로 가서 이주 희망자를 모집해서 경상북도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울릉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겁니다. 직선거리로 치면 강원도에서 가는 게 더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행정구역상 경북이고 거기 사람들이 경북 사투리를 쓰는 거는 이주민들이 경북에서 다 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울릉도의 그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갈 때 겨울날 준비를 안 하고 갔어요. 가서 첫 겨울을 맞았는데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땅을 일구다 보니까 수확도 변변치 않아서 저장한 곡식도 많지 않은데 겨울에 눈이 오는데 한 2m씩 쌓이거든요. 육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연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활동도 못하고 갇혀가지고 곡식을 먹다 보니까 조기에 곡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식량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뭐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뭘 쪼아 먹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새도 목숨인데 뭐가 먹을 게 있으니까 저렇게 먹을 거 아니냐, 살 거 아니냐. 새들이 날아다니는 걸 이렇게 보니까 막 땅을 쪼으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사람들도 가서 보니까 산마늘 알뿌리가 요만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캐서 먹고 겨울을 났다. 목숨을 이었다. 그래서 목숨명자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울릉도에 가면 울릉도 군조가 울릉도 군을 상징하는 새가 군조가 흑비둘기인데 그걸 쪼아먹고 다니는 새가 흑비둘기였다는 거예요. 흑비둘기가 명의를 알려줬기 때문에 겨울을 나고 목숨을 이었다 그래서 그 군조가 되고 이거는 울릉도 대표적인 특산품이 됐어요. 처사님은 주로 채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어떤 나물들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대부분의 나물을 좋아한다고 보면 됩니다. 꼭 찍어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봄나물도 아까 들나물, 산나물을 얘기했는데 이게 나는 들나물, 산나물로 구분 안 하고 목본류, 초본류, 그 나무에서 나는 거 4가지, 뿔에서 나는 거 4가지를 많이 먹습니다. 나무에서 나는 거 4가지는 오순, 가죽순, 음나무순, 두릅순, 풀, 초본류로는 냉이, 쑥, 달래, 쓴바귀 이게 많이 먹는 봄나물이죠. 처사님 언제부터 이렇게 이 먹고 마시고 드시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셨는지? 그거는 타고난 것 같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식탐이 있었어요. 아주 어려서 우리 집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형제들이 많았는데 나 보는 앞에서는 약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왜? 쫓아다니면서 뭐 먹냐고 물어봐서. 근데 우리 형이 약 먹으면 쫓아다니면서 물어봤거든. 뭐 먹었냐고. 뭐 진짜 뭐 맛있는 거 먹고 나한테만 숨겼을까 봐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저 방풍나물인데 풍을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마글빵자 바람풍자. 여기 중풍 예방이라고 여기 써놓으셨네. 우리 박사님이셔요. 네. 나물 박사님. 이게 참나물이라고 팔잖아요. 근데 이건 참나물 아니에요. 예? 참나물은 원래 산에 야생 참나물이 있는데 그거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시장에서 참나물이라고 파는데 실제로 참나물은 산에도 귀해서 시장에 안 나와요. 이거 일본에서 온 거예요. 일본 우동집에 가면 우동 위에 파랗게 이파리 올려준 게 이거예요. 향내라고 줄기 빼고 이파리만 따서 우동에다 이렇게 올려주잖아. 그 나물인데 우리나라 야생의 참나물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어떤 사람이 국내에 들여와서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에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번역된 이름은 파드득 나물이에요. 파드득 나물? 파드득 나물, 파드득. 파드득. 이게 바람이 불면 이게 흔들리는 게 파드득 거린다고 해서 파드득 나물이에요. 맞아요, 이모?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맞겠지. 근데 파드득 나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참나물이라고 해야 알아듣지. 요 가게에 우리가 저쪽에서 보고 온 나물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 지역에 따라서 머우라고도 하고 멍우라고도 하고 한데 표준어는 머위입니다. 머위. 머위. 봄나물 중에 아마 거의 가장 빨리 나오는 나물일 거예요. 꽃대가 먼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건 어린 잎은 쌈으로도 먹고 이건 굉장히 써요. 조금만 자라면 굉장히 써서 이제 그때는 삶아서 우려가지고 그걸 쌈으로 싸 먹기도 하고 무쳐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나물인데 우리나라 나물 요리는 데쳐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데치는 거에 작용이 두 가지예요. 이 모든 생명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의 독성이 있어요. 근데 그 독성이 사람이 먹어서 못 느낄 정도의 독성일 때도 있고 먹으면 약간 배탈이 나는 정도의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가령 고사리 같은 거는 그냥 먹으면 독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데치면서 그 독성을 데친 걸 건져가지고 찬물에 넣어가지고 여러 시간 우리거든. 고사리 같은 건 한 하루쯤 우려야 돼요. 그냥 헹구기만 해도 되는 건 독성이 미약한 거고 고사리 같은 거는 하루쯤 우리게 한다고. 그 독성을 빼내거나 이것처럼 쓴 나물의 쓴맛을 빼내는 작용을 하는 게 데치는 거예요. 그리고 데치면 좋은 점이 또 뭐가 있냐면 생으로 먹을 때보다 한 3배 정도 더 먹을 수 있어요. 나물을 데쳐서 해 먹는 거는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생활의 슬기예요. 식물인데 독성이 전혀 없고 사람한테 해를 끼칠 만한 게 없는 채소들은, 나물들은 되게 채소가 돼가지고 사람이 경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경작을 해서 우리가 채소로 먹는 그 식물들은 데치거나 하지 않고 날로도 다 먹어도 탈이 없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야생에서 땅에서 그냥 올라온 거고 이런 거는 좀 키운 거예요. 뭘로 구분해요? 절기상 머위가 이렇게 자랄 수 있는 때가 안 됐거든. 요게 정상적인 거예요. 야생에서. 이건 짧잖아요? 저건 굵고 길잖아요? 이 요철에 머위는 요만해요. 요 취나물도 아까 보면은 취나물이 막 이렇게 생기고 줄기가 막 이 새끼손가락 같은 줄기가 막 있고 그랬는데 없잖아요? 이게 이제 땅에서 바로 올라온 그런 취인 거죠. 모양을 보기에는 그렇게 뭐 이파리도 넓고 줄기도 있고 한 나물이 좋지만 더 향이 좋고 맛있는 거는 이런 거. 못생겼어도 이런 게 더 맛있는 거예요. 명이 이거 난 이런 명은 굉장히 좋은 품질이 아주 좋은 명이에요. 그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명이 먹으면 명이 장아찌가 이런 줄기가 없이 이파리만 주잖아요. 그거는 여러 번 수확한 거야. 첫순이 올라올 때만 봄에 첫순이 올라올 때만 줄기가 이렇게 굵직하게 있지. 그 다음에는 줄기가 별로 없이 이파리가 바로 올라와 버려서 음식점에서 주는 거는 다 줄기가 없어요. 앞으로 시장에 가서 냉이를 살 때는 꼭 줄기가 통통한 걸 골라야 돼요.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여기 다른 데 없는 당귀순이라고 우리나라에 당귀가 두 종류가 있어요. 토당귀라는 게 있고 일당귀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일당귀의 이파리예요. 토당귀는 우리나라 산에 자라는 야생 당귀를 토당귀라고 하고 이 일당귀는 일본에서 들여온 종자에서 일당귀예요.
이거는 밭에서 많이 키우는 당귀의 종류인데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고향 집에서 이 당귀 농사를 많이 했어요. 한약재로 팔려고. 그때는 나물로 먹을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 약으로만. 그냥 뿌리를 캐서 말려서 약으로만 팔았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시장에 나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요즘도 안 먹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사오는데 어려서부터 약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음식이라는 생각이 연상이 잘 안 돼서 그리고 향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향이 짙고 그래서 저는 잘 안 먹어요. 민들레도 한 4, 50년 전에는 이게 잡초로 분류되던 나물로 별로 안 먹던 풀인데 한 30년쯤 전부터 이거를 겉절이로도 먹고 샐러드로도 먹고 데쳐서 나물로도 먹고 그렇게 먹더라고요. 민들레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흰 꽃이 피는 민들레하고 노란 꽃이 피는 민들레가 있는데 우리나라 원래 토종 민들레는 흰 꽃이고 노란 꽃은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종 민들레예요. 근데 외래종 민들레가 우리 토종 민들레보다 번식력이 월등하게 강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 시중에 이 들판에서 보는 민들레 거의 한 8, 90%가 서양 대체로 노란색이잖아요. 외래종 민들레라고 부릅니다. 한때 이제 민들레 뿌리가 뭐 암에 좋다나 뭐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막 민들레 멸종하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막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깨고 워낙 그 번식력이 좋아서 뭐 여전히 들판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민들레 씨가 하얗게 날아가는데 무슨 대중가에 민들레 홀씨대요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요? 민들레 홀씨가 아니고 민들레 씨야. 홀씨는 버섯이나 이런 거에 포자를 홀씨라고 하는 거지 암수가 결합이 돼가지고 씨앗이 열린 거는 씨예요. 홀씨가 아니고. 근데 버섯이나 이런 거를 나오게 하는 그 홀씨는 포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교배하고 상관없이 생기는 거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홀씨거든. 혼자서 생긴 씨여서.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는 거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생물학적 이변이에요. 순박이 뿌린데 저것도 쌉쌀하니 그런 맛을 먹는데 봄에 봄나물은 쓴 게 많아요. 보통 한의학적으로는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환절기에 권하는 음식이 쓴맛 음식이에요. 계절에 따라서 사람 몸도 그 계절에 대응하느라고 생체작용, 대사작용이 변하는데 겨울 동안은 추수동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을에 거두고 겨울엔 저장한다. 원시시대에. 그걸 먹을 게 없으니까, 적으니까. 적게 먹고 대사활동도 적게 하고 하는 식으로 우리 몸의 사이클이 돌아요. 그 가라앉아 있던 기운을 쓴맛이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환절기에는 쓴맛이 도는 나물이 좋다고 동양의학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먹는 나물 중에 아까 머울나물도 쓰고 쑥도 씁쓸하고 이거 순박이 봄나물 중에 순박이도 씁쓸하고 민들레 씁쓸하고 이런 것들 씁쓸한 나물들이 봄나물로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식약동원이라고 먹는 게 약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무슨 약처럼 뭘 만들어서 먹으라는 게 아니고 반찬으로 먹는 것들 중에 그런 양리 효과가 있는 것들이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김치를 담글 때 왜 속에 무를 넣겠느냐. 음양에 좋아요. 배추는 잎채소잖아요. 무는 뿌리채소잖아요. 서로 음과 양이 다른 거를 한 가지만 넣고 하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무를 섞어가지고 뿌리채소를 섞어서 중화하는 거죠. 막나물이 막 섞였다는 나물이에요. 방금 소사님 막나물 말씀하셨는데 막나물이 무슨 뜻이에요? 막나물은 산에서 나무를 뜯다가 이것저것 종류별로 구분해서 뜯다가 아프기도 하고 양이 그렇게 뚜렷하게 많지 않으면 자루에다 확 섞어서 따는 나물이에요. 옛날 시골에서 산에 가서 나물 뜯을 때는 대부분 저렇게 뜯었어. 그걸로 죽을 끓였어요. 1970년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골에 끼니를 제대로 못 끓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농토가 적고 살림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봄 되면 산으로 들로 나가는 거야. 저런 막나물로 죽을 끓여 먹는데
쌀은 뭐 한참 가다 하나씩 있고 나물만 잔뜩 있는 뭘 상상하면 되냐면 미역국 한 대접에다가 밥 한 숟갈 말아 놓은 거. 그런 사람들이 동네에 한 100가구면 한 30가구는 내가 어려서 그런 죽을 먹고 자란 건 아니지만 그런 죽에 대한 추억이 있어서 봄 되면 저 망나물 꼭 사갑니다 집에. 그런 죽을 끓여달라고 해요 아내한테. 쌀 조금만 넣고 한번 끓여보라고. 근데 거기다 된장하고 고추장을 조금씩 풀고 멸치 육수 뽑아서 그렇게 해서 그 죽 끓이면 아주 별미입니다. 몸에도 좋을 거고 여러 가지 나물이 들어가서. 사장님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여기 수산시장이에요. 수산시장 옆에 식당가. 여기 저 비빔밥. 보리밥. 그냥 막 들어다 먹게 돼 있어 지금. 이거 방풍나물인가요? 네, 호박나물, 방풍나물, 을무. 조사님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죠? 동양시장 지하 식당가예요. 지금 이 비빔밥에 들어간 재료가 뭐뭡니까? 콩나물, 시금치, 무나물, 돌나물, 톤나물, 호박꼬지, 엄나물하고 취나물이 섞인 무청. 흔히 엄나물 손이라고 뭐 간판이나 이런 데 써 있는데 사전에 찾아보면 음나물하고 돼 있어요. 그 고기 요리할 때 이 엄나무 물이 들어가면 잡내를 없애줘요. 닭백숙 할 때 엄나무 백숙이라고 하는 게 닭 비린내를 없애준다고. 이 나무가 가시가 엄청나게 많아. 충북에서 강원도, 경상북도 북부 이쪽 일대 가면 옛날 시골에 집집마다 대문간에 저 나무를 심어. 그 이유를 또 아시죠? 귀신이 그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가시를 세보다가 아 저거 찔리면 아프겠다. 가시가 많은 거고 가시를 세다가 닭이 온다는 거야. 대문간에 심지 않으면은 가시 많은 토막을 집안의 안방 문 위에 매달아놔. 잘라다가. 이게 벽사의 나무예요, 벽사. 벽사. 귀신을 쫓는 엄나무 순을 개두릅이라고도 해요. 개두릅이라고 한다는 최고로 먼저 쓰 되게 원래 개자 들어가면 안 좋다는 뜻이거든. 개살구 이런 것처럼. 근데 나는 두릅보다 개두릅이 더 맛있어. 훨씬 더 비싸요. 음식값이 이렇게 하려면 음식점에서 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비싼데 여기가 왜 싸냐면 시장이 여기 있잖아요. 시장에서 이게 물건을 팔다가 하루를 넘기면 안 되는 것도 그냥 넘겨버린다고. 이게 주로 여기 거래하는 단골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싸게 재료를 공급받기 때문에 이 가격에 이 음식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또 싸게 하고. 근데 왜 그건 안 줘요? 애인 드리려고 감춰놨던 거. 아, 저 되게 드렸잖아요. 이 시기에 김치에 풋마늘대를 넣고 김치란 거 이거는 남도 사람들이에요. 중부 지역엔 풋마늘이 없어. 이 시기에. 콩나물. 풋마늘. 이제 지금 이거를 나오면 마늘이 되고 이거를 더 오래 놔두면은 마늘이 통마늘이 되는 거예요. 마늘. 그게 김치에 이게 들어갔잖아. 이게 그건데. 다른 집은 안 써요. 젓갈을 조기 젓갈을 저희가 직접 담아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김치 맛이 틀려요. 맛있어요. 맛이 틀려요. 또 식사하시고 나면은 제가 이거 보리 순 차를 드릴 거예요. 저 보리수는 원래 호남에서만 먹었어요. 다른 지역은 보리수는 안 먹었어요. 잠깐 미끄절만 보면 꼬불꼬불 고사리, 이산저산 넘나물, 가자가자 갓나물, 말랑말랑 말랭이, 잡아뜯어 꽃다지, 오 재밌다 재밌다. 바기바기 순바기, 매끈매끈 기름나물. 이 나물 타령은 올 때는 없었는데 중학교 음악책에 실려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조선 명종 때 네. 명종이 어려서 주기를 했어요. 어려서 주기를 하니까 이 엄마가 수렴청정을 했단 말이야. 네. 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수렴청정을 못하게 돼 있어. 경국대전에 따라서. 이 수렴청정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아들한테 사적으로 엄마의 자격으로 와가지고 주상 이것저것 이것 좀 이번 인사에 누구 좀 끼워 넣어 주셨는데 아들이 그거 안 들었어. 정사에는 기록에 있지만 야사에는 손톱으로 임금이 얼굴을 핥혔다는 거야. 돈에서 돈을 못 참고. 그런데 조선시대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임금 몸에 상처를 내면 무조건 즉결 사형입니다. 조선시대 임금들이 일찍 죽은 임금이 많은데 사인 중에 가장 많은 사인이 종기야. 종기가 어려운 병이 아닌데 왜 그 병에 죽느냐. 임금님 몸에 칼을 못 대. 그거 째고 소독하면 되는 건데 칼을 대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칼을 못 대고 약으로만 다스려서
그걸 종기를 낮게 하려고 보니까 네. 요새처럼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전부 다 풀과 나무로 만든 약들 아니에요. 네네. 그게 안 듣는 거야. 그럼 조선시대 의술에서 역과적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 몰랐느냐? 알았어요. 왜냐면 화살 맞고 총알 맞으면은 그렇죠. 째고 꺼내고 소독했거든. 그렇죠. 그런 원리를 알면서도 임금님 몸에 손을 못 대가지고 많이 죽는데 네. 엄마가 아들 얼굴에 상처를 냈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임금이 끝끝내 말을 안 듣고 나름대로 임금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아들의 훑어버렸다는 야사가 있어. 그래서 명종이 후사가 없어요. 아. 자손이 하나도 없다고. 아. 그 명종 다음에 임금으로 들어선 임금이 선조야. 예. 조선왕조가 창건된 이래 최초로 직계손이 아닌 임금이에요. 아. 반계손이라고. 예. 선조 임금을 얘기할 때 늘 그 따라다니는 평가가 의심이 많았다 네. 하는 건데, 의심이 많은 건 뭐냐면 자기가 왕의 직계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놈들이 나 몰아내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늘 시달렸던 거예요. 국민들이 생활에 도탄에 빠져가지고 삶이 굉장히 어려워서 할 수 없어서 나라에서 책을 한 권 냈어. 구황찰요라는 책이야.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구황에 먹을 네. 거 없을 때 네네네네. 살아나는 요법 뭐 이런 내용의 책이에요. 네. 거기에 보면 한 100여 가지 나물의 채취법과 재료법이 나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은 나물이 살려낸 민족이라고 봐도, 그리고 이 봄나물이 나오는 시기가 특히 보릿고개예요. 가을에 추수한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이라고. 그러니까 그 보릿고개를 연명해 준 게 나물들이야. 우리 민족은 나물이 살려낸 민족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사장님, 우리가 방금 전까지 경동시장에 있었는데 여긴 어디죠? 여긴 곤지암에 있는 마당 넓은 집이라는 음식점인데요. 이 집 아주머니가 아주 나물 박사야. 봄이 되면은 울릉도에서 맨 처음 나오는 나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상에 한 10대까지 나물 음식을 올려주는 나물을 아주 잘하는 음식점입니다. 오늘은 우리 완전 나물데이네요. 끝을 봐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다듬고 계셨어요? 쑥부쟁이. 쑥부쟁이는 캔지 이틀이 되면 가요. 열이 많이 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다듬어놔야 돼. 쑥부쟁이는 이제 꽃이라 이게 어린 싹일 때만 잠시 먹는 거예요. 이건 꽃이에요. 야생화. 가을에 산에 가면 3가지 꽃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들국화, 쑥부쟁이, 구절초 이 3가지 꽃이 비슷해. 구절초는 이게- 가을에 네. 뿌리를 그 약으로 먹는 네. 거고, 요거는 이제 어릴 때 그 나물로 먹는 거고. 그리고 이거 캐면 이틀 만에 이 새파란 개가 가셔버려서 제일 급한 나물이 이런 나물이에요. 금방금방 없어지는. 봄나물의 특징이 체열이 많아요. 체열이 높아. 왜냐면 봄 기운을 받아가지고 싹을 막 키워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열이 높아서 이렇게 쌓아두면 자기들 열 때문에 나물이 빨리 상해. 지 몸의 열 때문에. 우리 처사님 아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음식 공부하면서 부족한 것, 또 궁금한 것, 우리나라에 뭐가 유명한지 뭐 아주 궁금한 게 많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죠. 매달려서. 나물이 한가득 지금 상에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방풍은 이제 조금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이 통통 오른 요게 제일 맛있을 때고요. 이게 이제 자연산. 해풍을 맞고 자란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세져서 못 먹고 요렇게 이게 일주일만 지나면 요렇게 되는 거죠. 계속. 근데 이제 새싹은 이런 거예요. 방풍은. 이건 돌미나리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간에 좋다고 뭐 많이들 드시기도 하죠. 이게 이제 울릉도 산부직갱이의 초순이고, 이건 이제 어린 싹인 거예요. 자세히 좀 보여주세요. 산부직갱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보다 더 취나물 같이 빨갛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거 산부직갱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울릉도 쫑치하고 거의 다르지 않아요. 지금은 쫑치가 제일 맛있을 때거든. 제주도 쫑치가. 근데 부직갱이하고 이 쫑치하고 삶아 놓으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세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요건 쓴맛이 나고 요건 단맛이 나고, 요거는 국화치라는 거예요. 국화치. 국화 이파리 같이 생겼죠. 이렇게. 국화치는 나도 처음 본다. 예, 국화치는 이렇게 국화 이파리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맛이 좀 독특해요, 요게. 그리고 이제 머위는 지금 이제 어렸을 때 금방 딴 거는 요만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봄나물은 이렇게
순식간에 일주일로 가는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면 나물들이 이렇게 세져요. 그러니까 봄나물은 쏜살같이 봄날과 함께 없어지는 게 봄나물이에요. 아까 우리가 경동시장에서 본 취나물하고 네. 돌미나리를 보면 경동시장에서 취나물은 잎자루가 이만씩 해가지고 쭉쭉 줘갖고 이 돌미나리라는 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길다랗게 파는 게 있는데 이건 이렇게 그건 그냥 다 재배한 거예요. 요거는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지금 이렇게. 미나리의 돌미나리 요만해. 이게 진짜 야생 돌미나리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선 상인들이 있어서 그런 말을 못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거에 거의 대부분은 재배라고 보면 맞습니다. 자연산 나물 뭐 아직 좀 멀었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네. 시작을 하면 4월 중순, 5월 초순 가야 진짜 오리지널 자연산. 근데 자연산 나물이 귀한 이유는 옛날에는 산에는 뭐 이렇게 뭐 다 뭐 나무 짝이고 뭐고 다 뜯어 떼니까 벌판이어서 나물들이 잘 자라는 발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나물이 우거져서 산에서 나오는 진짜 산나물을 먹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산나물, 자연산 나물이 귀한 거예요. 그 나무가 듬성듬성 있으면 햇빛이 잘 들기 때문에 산의 사면에 나물들이 잘 자라요. 근데 지금은 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나무가 빽빽하게 쩔었거든. 그러니까 햇빛이 못 들어가니까 산 사면에 나물이 안 나와. 햇빛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야생 산나물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게다가 채취할 만한 인력들이 다 고령화돼 가지고 맞아. 점점 구하기가 어려워져. 자연산 나물. 여기가 근데 사장님 고깃집이잖아요. 고깃집이에요. 말도 안 되게. 고깃집인데 주부가 바뀌었어요. 원래 이제 고기하고 잘 먹을 수 있는 뭐 이렇게 궁합이 맞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무지하게 고민을 했는데 집에서 못 해 먹고 손도 많이 가고 뭐 좀 잘 먹을 수 있는 반찬 생각하다가 이제 그래서 나물을 나물로. 시작했어요. 네. 나물을 잘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고 했는데 이제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의 기대치 때문에 하여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많아요. 이거는 뭐 보여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조사님 얼굴에 지금 미소가 가득한데 아닌데 수심에 가득한데. 왜? 아니 들어가서 네. 요리로 만들어진 나물을 한번 먹으면서 얘기해 봅시다. 네. 둘. 아니 안 돼. 나만 쳐야 돼. 하나 둘. 자 첫타 방송을 기념하면서. 저희가 이 낮술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이태기 처사님하고 문피의 첫 콜라보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네 낮술을 먹는 거니까 지금 이해해 주시고요. 원래 낮술은 하는 거예요. 뭐 그걸 뭐 이해를 구하고 그래. 원래 낮술을 하는 거고 저는 낮술 매일 합니다. 네. 생활이기 때문에.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역 앞에 있는 마당 넓은 집입니다. 역보다 이 집이 훨씬 먼저 생겼습니다. 네. 고깃집인데 보시다시피 고기가 이렇게 잘생긴 고기가 있는데 네. 저는 이 집 고기보다 나물을 더 좋아해서 네. 자주 오고 싶은데 제가 11자 거사 뚜벅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여기 오자 그러면 한나절이 그냥 가요. 그래서 자주는 보다도 늘 그리워하는 집입니다. 우리 앞에 굉장히 한 14가지 정도의 나물이 있어요, 처사님. 우리 하나씩 한번 짚으면서 맛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울릉도 부지깽이, 울릉도 북사면에 많이 나는 울릉도 섬이 이게 동그랗게 생긴 화산섬이어서 이렇게 성인봉이라는 산 하나가 이렇게 뾰족하게 있는 그런 섬인데 북사면에 많이 자란대요. 근데 이게 너무 남획을 해서 좀 점점 귀해지고 있다는데 여전히 산 부지깽이를 여기는 쓰시고 계시네요. 한번 맛을 한번 보시죠. 보겠습니다. 나물이 질기지 않으면 줄기가 있는 나물이 더 맛이 있습니다. 근데 줄기가 생기면은 질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잘 고를 줄 알아야 되는데 아주 싱싱한 나물이에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서울에서는 이런 나물을 구경을 못하기 때문에 이 나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처음 먹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 정도 나물의 신선도와 맛을 내려면 상당한 공력이 필요한 내공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다음 나물. 술부쟁이.
숙부쟁이는 지역에 따라서 안 먹는 지역도 있어요. 제 고향에서는 이걸 안 먹었어요. 호남 영남 쪽에서는 이걸 많이 먹더라고요. 이것만 못해요. 엄격하게 구분하면 잡초와 나물 중간쯤에 있는 나물인데 맛이 이거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요. 속세, 뿌리, 순나물 계통인데 봄에 아까 얘기했지만 봄에 쓴 성분이 겨울 동안 가라앉아 있던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뿌리나물의 단전 아래로의 기운을 돌려주는 작용을 하거든. 봄에 이거 뿌리, 아까 시장에서 본 물쑥, 돌미나리 뿌리 이런 거 데쳐서 이렇게 살짝 묻혀서 나물로 먹으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약이 되는 음식이에요. 다음 원추리. 원추리. 이것도 꽃이에요. 어린 수는 그 웬만한 식물은 어린 수는 거의 다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뻣뻣하거나 너무 향이 강해서 안 먹는 경우 있지만 그 우리 어머니 1922년생인데 이노에 내가 살아계실 때 한 얘기가 야 봄에는 파란 건 다 먹어도 된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판에서 나는 파란 것들은 많이 다들 먹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주목적은 이건 꽃인데 이건 명이나물. 살말을 우리 종자를 구해서 사장님 집이 산속에 어마어마하게 저택이에요. 내가 그 집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집 주변에 자라는 나물 종류가 20몇 가지야. 근데 바빠서 다 그거 뜯어서 쓰지를 못하는데 내가 뜯어서 먹고 싶어도 워낙 산속에 깊이 있어서 차가 없어서 못 가요. 그리고 생으로 양념 소스, 간장 소스를 뿌린 거 어때요? 이건 고기 싸서 먹어야 돼. 맨으로 못 먹어. 먹어요. 돌미나리. 미나리 간에 좋습니다. 많이 먹어야겠네요. 예, 저기 아침에 과일즙에 즙 짤 때 이 돌미나리 즙 넣고 짜서 이거 먹으면 술 먹는 사람은 자주 좋아. 이 돌미나리 맛, 향도 좋고 이 돌미나리는 겨울에 얼음장 밑에서도 자라요. 다만 너무 추우니까 채취를 안 하는 거지. 봄 돼서 얼음이 녹아서 내리고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파랗게 맨 먼저 보이는 게 돌미나리들이에요. 옛날에는 미나리 이 돌미나리를 캐다가 논에다가 심어요. 논에다가 심어서 그게 싹이 올라와서 자라면은 봄에 베어 먹고 모내기 할 때쯤 되면 그거 갈아엎고 거기다 또 모내기해서 쌀농사를 짓고 미나리를 그렇게 해서 한철만 먹었던 나물이에요. 봄에 한철만 먹었던 나물. 이건 엄나무를 삶아서 말렸다가 말린 걸 다시 불려서 무친 건데 이렇게 파랗게 살아있네. 아까 우리 말리는 거 봤죠? 네. 그거를 불려가지고 다시 살려놓은 거라서 이렇게 파랗게 살아있는데 이게 대체로 우리가 보면 묵나물은 색깔이 거무직직한데 이건 녹색이 많이 살아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 톳하고 두부하고 해서 으깨서 무친 거. 이거는 고추 모종. 고추 모종이 키운 대로 다 안 팔려요. 다 안 팔린 건 이제 술만 잘라가지고 나물로 쓰는 거지. 이거는 제주도 쫑치. 쫑치. 예, 쫑치? 예, 쫑치나물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솔부추라고 가늘부추 네. 하고 쇠발나물을 같이 섞어서 샐러드식으로 무친 거고 이거는 산취. 산취. 예.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방풍과 쪽파. 이거는 국화취. 국화치는 못 드셔보셨다고요? 처음 봤어요. 여기 와서 오늘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왕꼬막. 피조개라는 거. 그걸 삶아서 무친 거. 이건 머위 머위나물 어린 순을 무친 거네요.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먹으면서 마시면서 얘기해 볼까요? 예, 이제는 마셔도 되겠습니까? 네, 네. 조선시대 때 몇 세까지 몇 가지 나무를 알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실까요? 뭐 멀리도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9살 되면은 33가지 나무를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시골에 60년대에서 자랐던 제 경험에 의하면 9살 되면은 33가지 나무를 압니다. 왜 아냐면 봄이나 가을에 이제 누나들이 나물 뜯으러 댕겨요. 시골에서는 어린아이들도 다 뭔가 노동을 하는데 남자들은 되게 꼴배러 다니고 여자들은 나물 캐러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한 노동이에요. 네.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거야. 부모들은 다 들판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10살짜리가 3살짜리 애를 등에 업고 들판으로 나무를 뜯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누나들이 나무를 뜯으러 와서 씻고 그러면 뜯는 데서도 견눈질하고 씻는 데서도 견눈질하고 이러면서 나물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 9살 되면 33가지 나무를 알아야 돼요. 먹는 나무를. 그리고 결혼 전에 여자가 반드시 이 마스터하고 가야 되는 게 나물 타령이라고 있었어요. 나물 타령. 나물 타령. 네. 나물 타령. 먹는 나무를 일부의 형태나 특성 이런 걸 요약해서 특성과 나물 이름, 특성과 나물 이름 이런 식으로 엮어놓은 타령 노래인데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노래 그 노래 한 곡에 36가지 나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99가지 나무 먹는 나무를 구분하고 뜯을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면 3년 대흉에도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나물이라는 게 나오는 시기가 주로 아마 한 8, 90%는 봄에 나오는데 나물 나오는 시기가 정확하게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 식량 떨어져서 없을 때 보릿고개를 넘겨줬던 가장 큰 공신이 이 나물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나마 새끼니를 굶지 않고 살았던 게 최근 한 40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의 끼니의 상당 부분을 나물 해결해줬다는 거죠. 근데 나물 먹고 산 민족이지 뭐. 이건 제 사적인 얘기지만 나이 들수록 자꾸 고기보다 나물이 땡기는 거는 어렸을 때 그렇게 먹고 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근데 저는 요새 돈 내고 고깃집을 간 적이 언제인지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근데 나물이 좋은 집이 있다고 그러면 비싸도 갑니다. 저희 어렸을 때 60년대 식생활이라는 거는 반강제 채식이에요. 고기라는 거는 명절이나 제삿날이나 모내기 할 때나 추수하는 날이나 이렇게 집에 큰일 있을 때나 고기 먹었지 그 외의 경우에는 고기가 있었나? 그나마 우리 집은 조금 살아가지고 돼지고기 장조림이 좀 있었어요. 돼지고기 장조림 먹는 집은 시골에서 잘 사는 집이었어. 그러니까 어려서 고기 먹은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누가 고기를 먹으러 가자 그러면 거절할 수 없어서 따라가기는 하지만 내가 고기 먹으러 가자 하고 이끄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민족의 본성이 내 피에 흐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드시죠. 아까 우리 이거 천수무 묵은지 이게 무를 뚝뚝 잘라가지고 담았다가 이렇게 잘라내오는 거지. 이게 길다랗게 다르게. 그럼 석박지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석박지는 얇게 잘라서 4mm나 뭐 3mm나 이 정도 두께로 얇게 이렇게 잘라서 흔히 그걸 이렇게 나박나박 자른다고 그러죠. 나박나박 자른다고요? 나박썰기 한다. 나박나박 자른다. 그래서 나박김치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 섞어서 버무렸다고 해서 석박지예요. 나박이라는 말은 실은 어원이 어디 있냐면 무의 한자어가 나복이야. 무의 한자어가 나복이요? 나복이야. 나복. 예. 나박 썰다 그러면 무를 썰다였는데 그게 의태어로 바뀌었어. 나박나박 썬다는 게 무를 똑똑똑똑똑 이렇게 얇게 썰은 거를 나박나박 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복이라는 한자어가 변환된 의태어예요. 그 명사가 의태어로 변환된 아주 특이한 케이스. 드무네요, 드물어. 네. 우리 호사님 하면은 그 탐식에 가까울 만큼 미식 생활을 하시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거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어려서부터 그랬던 거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제 보는 앞에서는 약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어렸을 때 가족 중에 누가 약을 먹으면 내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물어봤거든. 약 먹는 것도 쫓아가서 뭐 먹냐고. 나 빼고 뭐 먹냐고. 근데 본격적으로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직업의 특성상 휴가를 길게 낼 수가 없어서 해외여행 이런 거는 못 다니고 주말에 아이들하고 가족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여행의 테마가 두 가지야. 일 먹는 거, 이 역사 유적, 탐방. 그 주중에는
계속 그거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거야. 오로지 먹기 위한. 먹고 역사 유적 살펴보고 그러던 무렵에 이홍준 선생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답사여행 바람이 불었어요. 그랬더니 거의 매주 떠났지. 내 주변 사람들이 주말에는 이태키는 서울에서 찾으면 안 된다고. 항상 지방에 가 있죠. 쉬는 날 항상 애들 데리고 가족끼리. 갈 때 역사 유적에 관한 거는 내용을 파악 못하고 리스트만 있어도 되는데 먹는 거에 대한 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면 좀 떠날 때 늘 불안했어요. 근데 그럴 때 뭘 이용하냐면 내가 우리 집에 차가 없으니까 기차나 고속버스 타고 어디 거점까지 가서 택시를 하루 종일 전세를 내요. 그 당시 시세로 보면 비싸지 않았어요. 지금도 시골에 가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택시 좀 쓰자. 비싸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저도 최근에 여수 여행 갔을 때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양반들한테 물어보죠. 지역 맛집. 여기 어디 맛있는 점심 같이 가서 먹자고.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그런 데 안내를 잘해줘요. 그런 분들 신세도 많이 졌고 네. 해가면서 거의 매주 서울이 아닌 지역에 맛있는 집들을 찾아서 돌아다녔죠. 근데 지금도 제 식성이 시골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여행 다니면서 이 미각을 훈련했기 때문에 미각 자체가 굉장히 시골 미각이에요. 전통적인 음식, 잘 익은 장류 이런 걸로 맛을 낸 나물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참고로 저와 처사님도 먹고 마시다 만난 사이입니다. 어떠세요, 처사님? 오늘 처음 같이 촬영을 나왔는데. 난 몰라요. 그냥 떠들으라고 해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처사님의 그 해박함에 놀랐습니다. 진짜. 나물만 강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나물을 많이 먹으니까 관심 있는 거니까 주변 정보도 좀 있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좋을까요, 처사님? 어떤 분들이 저희 콘텐츠를 보고 좀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그쪽이기 때문에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우리 미각 이 궁금한 분들 그런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 그런 음식이 어디에 가면 있는지 정보가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이 보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방도 많이 갈 거잖아요. 지역을 다니면서 소개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가장 바라는 거는 지방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 특산물 그리고 지역을 찾아가는 게 제철에 좋은 음식이 있는 지방을 가게 될 텐데 특산물들의 생산자가 소비자가 좀 더 가깝게 거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데 제가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보면 생산자들은 너무 헐값에 넘기고 소비자들은 너무 비싸게 사 먹고 그 왜곡된 유통구조 이게 무슨 나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사회운동가도 아니지만 제가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싼 거야? 거의 뭐 헐값이에요. 근데 그걸로 만들어 놓은 음식이나 시장에서 그걸 사려고 서울에 시장에서 그걸 내가 먹고 싶어 사려고 그러면 비싸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저는 그런 얘기는 여기 오면 어디 가면 이러이러한 특산물을 살 수 있다는 거를 꼭 한번 짚어주고 그런 쪽하고 직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생산자도 득이 되고 소비자도 싸게 먹는 그런데 조금 기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입맛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예전에 굉장히 단순하게 삼겹살, 치킨, 라면 뭐 이거면 됐거든요. 어쨌든 밥 먹을 때 스팸 있고.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이 식재료 본연의 맛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몸이 그거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회를 먹는다 이러면 제 주변 사람들이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사님하고 같이 이 지역을 유랑하면서 먹거리도 먹으면서 체질도 좀 개선했으면 하고 저같이 이렇게 단조로운 초딩 입맛을 가지신 분들한테 그 지역의 역사성 그리고 그렇죠. 네, 식재료 어떤 식재료가 좋은 식재료인지 일단은 굉장히 우리 처사님이 만담처럼 말씀을 다 재밌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 술잔이 있고 고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찍었다가는 못 먹을 것 같아서 오늘 촬영은 여기서 종료하고 네. 앞으로 좀 여러분들 많이 봐주십시오.